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해에 이어 화재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접촉으로 감염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성을 감안해 방제 작업에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나무나 지붕 같은 사각지대까지 소독이 가능해 높은 방제 효율이 기대됩니다. 이동 제한 조치로 양돈 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하천에 흘러들어가게 한 양돈 농가에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과도한 처분이라는 반응 속에 내일부터는 분뇨 반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원주시 의회 도청 신축 공론화 요구에 이어 화천군은 도청사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전이 아닌 청사 신축 사업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청사 유치전에 선을 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제 작업에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접촉으로 감염되는 돼지열병의 특성상 더 안전한 방제 방식이라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 5곳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했던 도내 농가는 82곳으로 늘었고 강원도 전역이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돈 농가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축산농가 모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접촉으로 감염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성상 접촉을 최대한 줄이려는 양돈 농가는 소독 차량 출입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방제 작업에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소초면 일대 양돈장 4곳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를 통해 보다 더 입체적인 소독이 실시됐습니다. 드론 방제의 장점은 무엇보다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것. 사람이나 차량을 통한 소독은 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지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는 접촉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방제 효율도 높습니다. 축사가 최소한 10,000평이다라고 치면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10,000평 정도로 다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나무나 지붕 혹은 초대형 사료통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사각지대까지 소독이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양돈 농가 37곳 방역 작업에도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철원의 한 양돈 농가에서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분뇨가 넘쳤는데요. 행정당국이 벌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지난 17일,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철원군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철원 양돈 농가 75곳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가와 관련된 역학 농장은 무려 46곳. 이들 축산 농장은 9일 동안 분뇨 처리와 돼지 출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8톤에서 10톤가량. 돼지는 안 줄고 분뇨는 늘어나 농가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농장이 혹시나 질병에 걸렸던 농장이라면은 이거는 이동 중지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고 그냥 바이러스가 그대로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니까. 돼지 8,000마리를 키우는 철원의 축산 농민이 촬영한 분뇨 탱크 모습입니다. 탱크 3개를 합쳐 1,000톤에 달하는데 모두 꽉 찼고 주변으로까지 흘렀습니다. 결국 주인도 모르는 사이 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고 신고를 받은 철원군 환경과는 벌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농가들은 분뇨를 배출하지도 돼지를 출하하지도 못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인데 과도한 처분이라는 반응입니다. 환경에서는 벌금을 물려야 된다는데 축산가에서는 분뇨 처리를 좀 해달라니까 이동 제한이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농가로서는 참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는 대로 임상 정밀 검사를 거친 농가에 한해 관 내에서만 분뇨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출 차량이 한 대로 지정되고 철원군 내에서만 반출이 허용돼 충분한 분뇨 반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축산 농가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시의회의 공론화 요구에 이어 화천군은 아예 도청사 유치까지 선언했지만 강원도는 청사 이전이 아닌 신축 사업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청사 유치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 지역과 화천군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경북도청이나 충남도청은 광역시라는 다른 행정구역에서 경북과 충남의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다며 강원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유치전을 막기 위해 도내 18개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 신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평창 풍력발전소를 비롯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 관련 장치에 대한 제조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불이 계속 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180m 청옥산 정상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풍력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에서 한 200m 떨어지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초기 작업이 하신 농사짓는 다 대피해야 돼서.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6건, 올해 벌써 8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 민간합동 조사팀이 꾸려졌고 올해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팀은 일부 배터리의 제조상 결함을 포함해 시스템 결함과 시공 불량 등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ESS에 대한 제조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에 따른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추가 화재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정기적인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략 한 반 정도는 지금 안전조치가 진행이 거의 된 것으로. 전국에 보급된 ESS는 1,600여 개, 대부분 산에 위치해 불이 날 경우 자칫 산불 등 대형 피해로 번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태양광과 풍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화재로 ESS 안전성 논란까지 일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삼척에서 버섯을 따러 갔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하장면의 한 야산에서 73살 윤모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섯을 따러 나갔다 연락이 끊겼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수색 끝에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혼자 갔다 어제 한 9시에 갔대요. 그런 게 어두해는 안 오기 때문에 온 사람 삼척시에다 연락해가지고 그래 삼척시에서 와가지고 밤새도 불쾌가 찾은가 봐. 그래 못 찾고 아침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고성에서 버섯을 따러 갔던 60살 조모 씨가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가을이면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다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버섯 채취에 몰두하다가 등산로나 임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에서는 산악 안전사고가 모두 711건 발생했는데 9월과 10월의 38%인 275건이 집중됐습니다. 등반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야생 버섯 등 임산물 채취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등산 또는 버섯 채취 시 주의할 점은 산속은 해가 짧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산행 시 주의할 점은 벌 쏘임이나 뱀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극적인 향수나 옷차림을 자제하면서 목이 긴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산에 오를 때에는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나홀로 산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낳고 있는 원주 청솔아파트 임대업체 대표와 원주시장과의 면담이 무산됐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해당 임대업체 대표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며 오늘로 예정된 시장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들이 원주시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면서 추진된 겁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이달 초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직장을 잃은 것처럼 꾸며서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이를 도운 일당 5명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근무 중인 직원을 퇴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이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넉 달 동안 실업급여 1,460만 원을 받아낸 업체 대표 32살 A씨와 20대 근로자 B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부당 수령액을 추징금을 더해 1,750만 원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제공하고 사용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년 동안 원주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불법 도박장을 열어 사용료 2,200만 원을 받고 스스로도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38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원주시 문마급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도로를 달리던 골프카트가 전복되면서 20여 미터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69살 권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 등은 사고 당시 카트가 중턱에 걸려 멈춰 서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태장 이동 주민들은 최근 수소 폭발 사고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이미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가 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또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인 강원 테크노파크는 안전 대책과 현재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 사례 등을 알린 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막 SRF 발전소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화훼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범대위와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오늘 감사원에 원주시가 출자한 원주 화훼 특화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하는 1,100여 명의 서명부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범대위는 화훼단지를 추진한 7년 동안 행정 절차와 법인의 회계, 운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적발되는 불법 무질서 행위가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 동안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11,190건의 불법 무질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샛길 출입이 4,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 2,200여 건, 흡연 900여 건, 야영은 500여 건이었습니다. 이 밖에 밀렵 37건, 계곡 내 세탁 36건, 무속 행위도 5건이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별로 보면 북한산이 2,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이 1,600여 건, 설악산이 1,500여 건 순이었습니다. 횡성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서가가 횡성 국립도서관 내에 마련됐습니다. 서가에는 우리나라 아동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조대현 작가와 김성수 시인 등 6명의 횡성지역 출신 문인들의 작품과 이력이 전시됐습니다. 등단 30년 이상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온 문인들로 선정됐으며 지역 대표 문인들의 작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이 이달 말부터 3주 동안 65세 이상 노인 390명을 대상으로 노쇠 검진과 건강평가를 실시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우울감과 인지기능 등 치매 관련 사항, 그 밖에 운동 능력이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쇠는 일반적인 노화 과정보다 급격하게 신체 기능이 약해지는 상태를 가리키며 노쇠의 대표적인 척도인 근감소증은 지난 2017년에 정식 질병으로 등재됐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하반기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 1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 상반기 현재 영월에 등록된 경유 차량 6천여 대의 배기량, 연식에 따라서 부담금이 정해졌고 이달까지 은행이나 읍면 사무소 등에 낼 수 있습니다. 환경 부담금은 훈납금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폐차한 뒤에도 최대 2년 동안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체납될 경우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내 골프장 10곳의 소방시설 등을 불시 단속한 결과 6곳에서 모두 17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소방본부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한 불시 단속에서 위험물 변경 허가 없이 유류 취급소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설치한 홍천의 골프장이 입건되는 등 모두 17건이 조치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원주의 골프장도 식당 비상구 피난 사다리를 제거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4건에 대해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등산과 농작물 수확 등 바깥 활동이 잦은 가을철,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나 쯔쯔가무시증에 걸리지 않도록 풀숲에 들어갈 때 피부 노출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도내 SFTS 확진 환자는 25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2배 이상 늘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5개 대학교와 학술, 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상지대, 한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 원주 지역 5개 대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